유세민 북카페 2부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임현주 작가님하고요. 지금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그 1부에서는 우리 신입사원 때 그런 어떤 그 임현주 작가님의 막 흑역사 그리고 이제 선배로서 어떻게 좀 슬기롭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이제 2부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그런 이제 대목들을 제가 이제 골라서 이제 작가님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만큼 할 수 있다면이라는 그런 챕터가 제목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누구나 직장인들이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맞아요. 것을 좋아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작가님이 써놓은 그 문장 중에 제가 굉장히 딱 손뼉 치면서 공감했던 내용이 퇴사를 하든 하지 않든 원할 때 자유롭게 옵션 버튼을 선택할 수 있는 준비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 이 얘기는 지금 혼자 독립해서 일하고 있는 저한테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누구나 긴 직장 생활 동안 중간중간에 퇴사의 위기를 겪잖아요. 퇴사하고 겪죠. 싶어. 막 퇴사를 하고 혼자 프리랜서를 하고 싶어. 사장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어떤 우리 직장인들이 어떤 다른 일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둘 때 뭔가 이제 자기 원칙이나 기준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어떤 게 자기 원칙으로 갖고 가면 좋을지 우리 작가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근데 정말 저도 한 번씩 너무 이제 저는 일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퇴사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저도 좀 습관적으로 하곤 하는데요. 그래요? 아직 퇴사할 때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이란 말은 언젠가라는 말은 또 아니고요. 하지만 아직은 내가 직장인으로서의 삶이 나에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제 두 가지 기준 정도가 있어요. 일단 하나는 여러분이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생각해 볼게. 나는 직장인이 맞는지 프리랜서가 맞는지 체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 성향. 네, 성향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직장인은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좀 싫어도 그런 루틴이 만들어져요. 맞아요. 근데 프리랜서를 하면은 그런 루틴이 없다 보니까 그냥 훅 퍼지거나 오히려 우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실 맞아요. 굉장한 거죠. 이런 약간 그래도 소속감이 있고 이제 이런 게 나에게는 어떤 성향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직장인 성향이라고 해도 그래도 준비는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정말 여길 퇴사하고 싶을 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위해서 뭔가 다른 부캐를 만든다든가 혹은 퇴근 시간 이후에 뭔가를 하면서 도전을 해본다든가 자신을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그런 꾸준한 노력들 그런 그런 것들이 준비. 필요하다는 거죠. 혹은 주식 투자를 좀 해서 좀 돈을 모아놓는다든가 진짜 그 모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좀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 두 번째 생각해볼 포인트는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소속감, 타이틀이 있잖아요. 저만 해도 저는 MBC 아나운서란 타이틀이 있는데 냉정하게 너가 지금 그 타이틀이 없어도 너는 시장에서 너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거를 정말 좀 다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저에게도 누군가 한 번씩 바람을 넣습니다. 그래도 프리랜서 해도 이제 조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보지만 저는 아직 그래도 제가 MBC 아나운서로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경험, 제가 만나는 사람이 넓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각자가 지금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걸 이용해서 이용이란 말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충분히 다 해보면서 뭔가 나의 그런 업그레이드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이 굉장히 착각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그 명함의 그 직위가 나 자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남들한테 어떤 이제 대우를 받고 이러는 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접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명함만 딱 띄어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퇴직하는 사람들이 이제 황당해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자기 경쟁력을 키운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일찍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냉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하긴 냉정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이런 원칙들 너무 중요하고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자기 경쟁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 유세민 직장 수업에서 이제 늘 이제 그 우리 구독자들한테 지속적으로 가는 메시지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기 경쟁력을 계속 올린다. 이런 부분들. 같은 맥락에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자, 하나 또 보면 뭔가 하면 무심함의 매력이라는 우리가 이제 그
작가님 책에 무심함이 매력이 된다라는 그 문장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동경하는 직업이잖아요. 막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럼요. 네. 오, 멋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그러거든요. 저희 안에서는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서로 찌질하다고. 밖에서 보면 그래요. 밖에서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직업에 대한 단면을 그 무심함이 매력이 된다라는 그런 걸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직업과 무심함의 매력이다. 이걸 참 잘 매치시키신 네.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흔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나운서는 방송에 나와서 뭔가 말을 하고 진행을 하는 사람이다. 이것까지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10년 넘게 아나운서 일을 하면서 느낀 한 아나운서에게 필요한 3가지 정도의 좀 자질이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향후에 아나운서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은 아나운서든 어떤 방송이든 요즘엔 직장인 하면서도 뭐 라이브 커머스 이제 그렇죠. 막 이런 것도 네, 막 네. 병행하려는 분들도 네. 있으니까 일단 1번은 순발력인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는 뭐 생방송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돌발 상황도 많이 생기고 예측 불가능 상황 그리고 책에 썼지만 속보 상황이 갑자기 터질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속보. 이럴 때 시청자는 이게 뭐야 하더라도 진행자는 침착해야 되거든요. 내색하지 않고 어떻게 이 시간을 잘 끌어갈 것인가. 이제 그런 순발력이 저는 정말 중요한 자질이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민감성이에요. 아나운서가 말을 잘한다고 하는 이유가 목소리가 단지 좋아서가 아니라 어떤 단어를 적확하게 좀 골라서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저는 되게 아나운서의 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흔히 아나운서가 기사화될 때는 좋은 일로 기사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꼭 말실수해서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민망해라. 진짜 철렁하죠. 네. 그래서 말에 대한 민감성, 네.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민감성,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의 어떤 교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슈에 대한 민감성이 되게 중요해요. 아나운서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혹은 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또 하지 않고 어떤 말을 더 해야 될지를 잘 알아야지 이 진행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어렵네요. 그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러니까 진짜 세상 돌아가는 걸 많이 알아야 되죠. 그 민감성 있어야 되고 저는 마지막이 의외로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네. 아나운서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정말 덕목이군요.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아나운서가 특수한 바운더리에 있는 게 연예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그냥 딱 직장인이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 관리 잘해야 되죠. 그리고 저희는 뭐 매니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들 민족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놀라는 게 행사장을 가면 저는 제가 운전하고 대본 들고 옷 들고 막 가요. 그러면 아니 매니저 없으세요? 아니 운전 자가 운전하셨어요? 막 이래요. 기사는 어디 가셨죠? 너무 당연하죠. 저 직장인인데요. 이제 이러면서 가는데 이제 그런 영역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다 챙겨야 되고 내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생방송 시간 뭐 깨워주는 것도 없고 너 지금 라디오 뉴스 할 시간이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제가 병이 하나 있는데 알람에 굉장히 민감해요. 네. 저는 하루의 모든 일을 거의 알람을 맞춰놓고 살아요. 이 시간쯤에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시간쯤에는 가서 뭔가 대본을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서 역으로 생각해서 계산을 다 알람을 맞춰놔요. 그러니까 시간에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게 계속 긴장 상태이시겠네요. 근데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으면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긴장을 하는데 내가 미리 계산을 해서 알람 맞춰놨으니까 이제 이거 맞춰서 움직이면 된다. 네. 그래서 알람에 굉장히 저는 이제 민감합니다. 네. 그 성실성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직업의 어떤 특성이 되겠군요. 맞아요. 성실하지 않으면 아나운서 못하는 것 같아요. 하기야 뭐 모든 직업이 다 성실해야 되지. 맞아요. 성실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죠? 성실성이 아나운서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인 걸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되고요. 그런 아나운서 직업을 잘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저한테 그 말씀하셨잖아요. 에너지가 진짜 넘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진짜 에너지가 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가 생각해도 저는 다 저 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좀 많은 편이라고 느끼는 게 저는 좀 고속 충전 스타일이에요. 너무 힘들어 하다가도 그냥 한 30분 정도 딱 낮잠 자면은 충전이 쭉 되고 이제 뭐 하지? 약간 이렇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를 올리려면 도대체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저 모르겠어요. 그냥 에너지가 많아서 네. 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아픈 사람인 거죠 이제. 이걸 안 하면 내 마음 병이 되는 사람인 거죠. 연예인 체질인가 봐요.
그죠? 좀 그런 게 있나 네. 봐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 방송을 하고 또 글을 쓰고 하는 게 다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뭔가 타고난 나의 네. 이 안에 있는 에너지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신기한 게 그래서 아나운서로서 막 아픈 날도 있죠.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그럼요. 막 감기 몸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전날 잠 못 자서 너무 피곤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아, 너무 힘들다. 진짜 막 가슴 아플 만큼 너무 힘들다. 막 그럴 만큼 힘들었는데도 생방송을 딱 시작하면요. 갑자기 확 살아나요? 살아나면서 네. 방송 끝나면 다 나은 것 같아요, 몸이. 네. 착각하는 건데 이제 몸에 막 에너지가 도니까 또 아픈데 나중에는 근데 그런 좀 확 몰입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입력이 좀 좋은 사람이라서 그 방송에 딱 그 순간에 몰입하고 이제 거기에서 뭔가 이런 그 카타르시스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 지금 작가님 얘기 듣고 보니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래서 그 왜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에너지가 없고 재미도 없고 이거는 그 일이 좋지 않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직장 다니면서도 자기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거는 이때 번아웃 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저도 제가 책에 썼는데 저는 프로 번아웃러거든요. 번아웃을 진짜 확실하게 그냥 딱 네. 아주 바닥까지 닥닥닥 긁어 쓰시는군요. 정말 약간 내 에너지가 남아있으면 나 지금 더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이게 좀 안 좋은 점이라 제가 많이 고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젠 번아웃 안 되려고 좀 정해진 만큼 하려고 하고 네. 제가 예전 같으면 200% 쏟을 것을 지금은 한 그래도 100만 네. 쏟겠다. 그래도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네. 거예요. 이제 이런 걸 저는 좀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고 직장인들이 진짜 번아웃을 많이 겪는 이유가 너무 잘하려고 해서 겪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잘하려고 하니까 그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에너지를 좀 잘 조절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이 네. 진짜 필요하죠. 네. 운동.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저한테도 이 가슴에 탁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속보 에피소드도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잘 버티는 능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책에. 얼마간은 버텨야 한다. 단번에 되지 않더라도 차근차근 기회를 확장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다. 당장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에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인정을 쌓아가야 한다. 이게 정말 그 작가님이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원칙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네.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일단 버티자 이러는 게 정말 모든 직장인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아니세요? 그죠? 그거밖에 없어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저는 늘 헤매다가 돌아오는 답이 그거더라고요. 네. 내 할 일 잘하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네. 이게 결국엔 전 답이었고. 네. 지금 요거를 이제 좀 연결해서 지금 오늘 작가님께서 우리 구독자들이 대부분 네. 다 직장인들이세요. 네. 이 직장인들이 이제 오늘도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퇴근하고 오셔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들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버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직장인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잘 버티는데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1번은 저희 책의 제목의 부제가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일단 1번은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오늘을 잘했건 못했건 오늘을 그냥 지나오고 잠에 드는 그 순간 됐다는 거는 그냥 여러분이 잘했다는 거예요. 저는 맞아요. 잠들기 전에 늘 제 그 핸드폰에 이렇게 써요. 오늘도 정말 수고했다. 네. 스스로한테. 다독이는 거예요. 그거 정말 필요해요. 너무 날 탓하지만 말고 나 정말 고생했어. 다독이고 그럼 또 내일이 오고 또 더 잘하는 날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게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좀 자존심도 세고 내가 힘든 내색을 잘 못했어요. 기대는 걸 잘 못했어요. 사람한테. 근데 이제 혼자 힘든 거죠, 속으로. 네. 근데 그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 명이어도 좋습니다. 한 명도 구하기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명이 있다면 꼭 그 사람에게 가서 나의 힘든 마음을 나누고 조언을 얻는 게 필요한데요. 이때 가급적 직장 밖의 사람이 좋습니다. 직장 안에서는 서로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부담스럽죠. 맞아요. 네, 맞아요. 혼자 감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중요한 건 기대감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선택지가 크게 2가지가 있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 구렁텅이에 빠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의미가 되어 있겠지. 내 성장의 또 다른 계기가 되어 있겠지. 이게 또 어떻게 사람 인생을 모르는 거니까 이게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 갈지 모르는 약간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내 인생은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더 좋아질 거고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스스로 계속 갖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나 이 밝은 에너지로 정말 진짜 충만한 우리 임현주 작가님을 모시고, 이 직장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행복하게 조금 더 지금보다 좀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팁을 들은 것 같아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들은 걸로 조금 더 에너지가 차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 더 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임현주 작가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